한눈에 보는 주도주 시간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선전했던 종목들 정리해보고요. 향후 주도주가 될 종목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력 나왔습니다. 자,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일시적인 조정은 필수적이다. 다음 단계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 매수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을 출회시켰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 부담, 매물 조정 소화를 지금 거치고 양호하게 거치게 있는 진행 중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PMI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중국 포함하는 이제 글로벌 유럽과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증시 상황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시장이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5거래일 동안의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코스피 쪽에서 먼저 알아보죠. 네, 코스피 200 중에 이제 상승률, 주간 단위로 상승률 5가지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종목은 이제 대덕 GDS라는 업체입니다. 이제 13.55%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고요.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1000억 규모의 증설을 했었습니다. PCB 업체인데 이제 증설을 하면서 올해부터 물량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생산 능력 자체가 좀 커졌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좀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7.64% 올랐고요.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기아차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주가 측면에서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1분기에 올라올 것이라는 측면에 지금 예상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도 7.48% 올랐습니다. 특히 뭐 경쟁사인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디폴트 우려도 있었고, 이제 그 라이신을 감산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한일시멘트입니다. 6.94% 주간 단위로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건축 자재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좀 오르고 있는 측면에서 한일시멘트도 상당히 좀 강한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당히 좀 양호한 업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로 4.28% 거의 증시를 이끈 업체입니다. 뭐 1분기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이 상당히 좀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마진 측면에서 상당히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바닥을 찍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외국의 매수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매수급이 좀 들어왔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어떤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뚜렷한 뭐 업종군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렸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 자동차 업종과 삼성전자 외에는 크게 올랐던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화학이나 철강주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수주 잔량이 계속적으로 좀 예상보다는 좀 못 나오고 있는 측면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좀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측면에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차트 보고 놀랐는데 12거래일 만의 조정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구간 매수가 적당할지 여러 가지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의 생산 물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종합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간 단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지금 코스피 증시가 2000선을 찍고 지금 일부 조정권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상승 탄력도 앞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25만 원 권역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라와 있다. 좀 이런 측면에서 조정 후에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23만 원대까지, 23만 원과 24만 원대까지의 조정이 온다면 충분한 매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실 분은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나요? 네, 코스닥 100 중에 이제 주간 동안 상승률 상위 5가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투스가 꼽혔습니다. 주간 단위로 53.0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중에서 컴투스가 상당히 강한 이유는 이 신작 게임이죠.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좀 재밌다고 합니다. 해외 쪽에서도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누적 다운로드만 지금 1일 기준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지금 3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대폭적인 호재가 앞으로 이제 컴투스에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리홈쿠첸이라는 업체입니다. 리홈쿠첸은 13.78% 주간 단위로 올랐고요. 그 리홈쿠첸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도 13%대 양호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을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주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도 이제 수주 관련해서 바닥을 찍었다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KMW라는 업체입니다. 이 RRH라고 이제 생산한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3.31% 올랐습니다. KMW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었던 측면에서 반등 측면에서 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나아이라는 업체입니다. 코나아이는 13.20% 올랐습니다. 코나아이는 이제 이번 주 웹싱크라는 회사를 이제 지분을 100% 3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 양호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가 5거래일 만에 53% 정말 경이로운 좀 기록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 밖에 어떤 좀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포인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나아이나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중국주로도 좀 묶을 수가 있는데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상당히 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중국 쪽에서 유통업체들과의 이제 계약을 통해서 좀 밥솥 물량을 좀 확대시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좀 올라오는 기업. 그리고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향후에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되는 업종들 위주로 상당한 급등이 좀 일어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윤유님, 오늘 KMW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4% 넘게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까요? 네, KMW 회사는 상당히 좀 좋은 업체라고 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글로벌 향 RRH 물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업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성장률이 향후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했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업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1년 보면 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는 업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네요. 자, 운용형님 보니까 코스피 쪽은 계속해서 좀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 성장성이 부각되는 섹터들, 부각되는 섹터들의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연고점을 조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자금이 전반적으로 좀 베팅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 이제 M&A 이슈가 있는 농우바이오라는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우바이오도 주간 단위로는 11.8% 오르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이제 종묘 산업에서 1위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종묘라는 가치가 상당히 좀 고평가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한 업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매각 이슈 모멘텀까지 반영된다면 앞으로 농우 바이오 자체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 좀 이러한 측면이고요. 지금 농협 쪽에서 인수를 한다는 지금 시장에 좀 루머가 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협상이 좀 현실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측에서 가격을 상당히 좀 고평가돼서 사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이제 그리고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가능한 업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 플로우도 좀 잘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할지요? 26,800원권의 움직임이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업체일 것 같고요. 그리고 22,000원까지는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2,000원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강력하게 좀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상향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고, 정거점이 이제 작년에 33,250원이었습니다. 3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눈에 보는 주도주 토픽 농우 바이오였습니다. 좀 코스닥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김경원 운용용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